안녕하십니까. 21세기와 악의 문제. 오늘은 악의 낱말 뜻과 악의 얼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좀 달리 문학작품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전문학을 대표하는 사시남정기, 그리고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토지, 이 두 권을 가지고 철학자들이 잡아내지 못한 그런 악의 얼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낱말 부분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PPT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악이라는 이 낱말 뜻이 온톨로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낱말들의 이러한 그 지도 또는 낱말들의 그 뜻의 그물, 네트워킹, 이걸 통해 가지고 빨간색은 파랑색, 옆에 초록색, 아래에 등등 해가지고 하나의 낱말이 갖고 있는 다른 낱말들과의 이런 그물, 이 안에서 그 자리값, 위치를 갖는 것이 낱말의 뜻이다. 촘스키의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미라는 것은, 낱말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의 낱말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다른 낱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값, 이것이 곧 그 낱말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사전에는 그 낱말의 뜻이 정확히 풀이가 좀 되어 있는데요. 그 사전의 뜻풀이는 주로 과거에 지난 학자들의 또는 작품들의 결과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지금 새로운 학자들 또는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의 풀이는, 사전의 뜻풀이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묻고 생각해서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우리가 나름대로 검증해 낼 때 우리가 원하는 악이 무엇인지, 21세기는 어떤 세기인지, 그래서 이 21세기의 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악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성공적으로 묻고 답하려면은 아마 보다 완벽한 그런 악의 뜻매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작업은 제가 보기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오늘의 강의는 기존에 했던 강의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의가 더 어려워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고요. 저도 그러한 우리의 문학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길어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논의보다 훨씬 알기 쉬운 이런 강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낱말들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낱말들은 우리에게 좀 낯설고 그래서 익숙치 않은 그런 뭔가 좀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의미에서 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걸 조금 반복해서 여러분이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맛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오늘 몇 가지 그 맞작 낱말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맞작이라는 건 반대말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반대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마주라는 것은 이렇게 맞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누군가 손님이 오면 배웅, 내가 갈 때는 배웅하기도 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마주라는 것은 오는 사람을 내가 나아가서 그를 받아서 내 집 안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마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주하러 가려면 결국 얼굴을 맞대겠네요. 이렇게 해서 맞짱 낱말이라는 것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주에서 의미를 더 풍성하게 갖게 되는 낱말들, 이것을 맞짝 낱말이라고 일단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 악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나쁨이라는 것은 좋음에 대해서 주로 좋지 않음, 좋지 못함, 또는 좋음에 미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좋음이라는 것은 높은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발전된 거라고 한다면은, 발달된 것이라고 한다면, 나쁨은 거기에 미치지 못함, 모자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 평가 개념이라기보다는 열매가 좋다 그러면 잘 익었다, 무르익어서 먹기 좋다, 먹기에 알맞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무가 좋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랐다,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을 잘 해낼 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쁘다라는 것은 그런 좋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단계, 모자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악함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제 논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악이라는 것은 좋음과 나쁨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또 낱말이, 악은 뭐냐 이렇게 뜻을 물어보면 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오할 때, 혐오할 때 미워할 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미움은 기본적으로는 밀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미움은 사랑의 반대겠네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 이건 사랑입니다. 손잡아야 되고, 또 안아줘야 되고,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가 되겠죠.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으로 또 가까이 있음으로써 하나가 된 한 집안에 살고, 우리가 되면 결국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마음, 이것이 미움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오려고 할 때 그를 멀리 물리치는 것, 이것이 미움이군요. 미움의 원래 반대는 고움이었습니다. 곱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고사리손, 어린아이의 귀여운 모습, 웃는 모습, 강아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고운 거죠. 고사리손의 핵심인 그 낱말 뜻이 담겨 있습니다. 꼬부라졌다. 곱다라는 말은 거칠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고부라져서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아주 거칠게 멀리 밀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곱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를 흐뭇하게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고움이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고우든 밉든 어쨌든 이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만 하면 우린 그것을 악과 연결짓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움도 고움도 사랑도 모두 지나친 사랑, 잘못된 사랑은 또 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악의 현상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싫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악의 한 범주에 많이 포함을 시키잖아요. 싫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실증을 낸다라는 말에 이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도 두 번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꺼려지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실증이 난다는 말의 의미에 잘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번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자꾸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서 꺼려질 때 이게 싫은 거죠.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모두 싫은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또 너무 거칠고 해서 물리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강제로 내가 해야만 할 때 그것을 이제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이 싫음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즐기는 것인데요. 즐긴다는 것은 해도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즐기는 거죠. 또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는 거 잘하게 되니까 결국은 즐길 수 있게 되고 또 더 잘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칭찬도 받게 돼서 뭐 하면서 우린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 샘솟아나겠죠. 즐거운 것도 또는 싫은 것도 모두 만일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면 그건 모두 또 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을까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도대체 악이 뭐냐 이렇게 자신이 묻게 되는 거죠. 악의 뜻을 결국 사전을 한번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또 사전에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그 악의 뜻풀이가 쭉 나와 있는데 아니 1번이 악하다예요. 악의 뜻풀이인데 악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한 풀이가 됐죠. 두 번째가 나쁘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좋음에서 좀 미치지 못함. 더럽다가 나왔고 추하다가 나왔는데 이건 악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곱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되겠죠.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들 미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또 못생긴 거 이거는 나쁜 것이 되겠죠. 잘생긴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또 흉년 풍년의 반대 과정이죠. 그죠? 잘 농사가 된 것이 잘 된 것 이것이 잘 안 된 경우 그러니까 계속 나쁘다는 뜻과 이제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뜻이 좀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들다라는 건 또 뭐겠습니까? 건강하다는 건강 좋은 것인데 이거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육극이라든지 지나친 것들 이런 것들도 악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모두 포괄이 됩니다. 철학자들이 갖는 장점이 이런 거죠. 뭐 아주 다양성들을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갈래에 쳐가지고 한 손에 움켜쥐을 수 있도록 바꿔주더라. 이게 철학자들의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금성출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몇 가지입니까? 19가지? 감탄사 빼면은 한 18가지 정도의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낱말 하나가 나오는데요. 모질다. 우리가 이제 어질 인자라고 썼을 때 어질다의 반대말로 모질다를 쓰게 됩니다. 근데 모질다를 또 뜻을 몰라요 우리가 되게. 그래서 어질다라는 것은 어라는 것이 이렇게 품어주듯이 두 팔을 벌려서 어긋나다 이럴 때도 쓸 수 있지만은 이 팔을 벌린 것 어우러지다 해서 한아름 이런 의미로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지르는 것 지른다라는 것은 찌르다 이런 뜻인데요. 달리다 이런 뜻도 되겠고 어쨌든 두 팔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거 이것은 어질입니다. 어짐. 반면에 모라는 건 반대 과정입니다. 벌리지 않고 오히려 모처럼 쪼개가지고 모서리 이게 모라는 거는 두 개가 만나는 자리를 모라고 하죠. 세모, 네모 이렇게 그 모로 찌르는 것 이것이 모질다가 되겠는데 그런 세월, 풍파 이런 데 많이 쓰죠. 우리가 여인의 삶 이럴 때 모진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이런 어떤 한이 맺힌 이런 삶을 살아왔을 때 모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모진 인생을 산 사람은 인내심이 대단하겠죠. 초연함도 갖췄을 테고요. 하지만 그 가슴 속에는
아마 문드러진 이러한 어떤 그 서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질다라는 것은 어떤 인고, 견디다 이런 뜻과도 연결됩니다. 반면에 어질다라는 것은 모두가 한바탕 어우러지는 거니까 아주 즐겁죠. 크고 또 크다는 것이 누군가를 경계를 허무는 것이니까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어서 더 큰 우리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어질이죠. 어짐. 우리가 남이가 할 때 그런 의미의 너와 나의 구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어질이라고 한다면은 모질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죠. 이러면 이제 서로 모진 삶, 대못 박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악이라는 것은 모진 삶으로 가는 것 같고 선이라는 것은 어진 삶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많은 낱말의 뜻들이 모질다와 어질다로 쭉 구분을 해가지고 어느 쪽 갈래인지 쉽게 우리가 판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유수 선생님의 이제 그 악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온톨로지식으로 쫙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몇 번씩 쓰이는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이것도 다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름을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나쁘다였군요. 악의 의미 가운데, 악의 뜻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나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쁘다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나쁘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다시 묻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쁘다를 설명하려면 좋다를 설명해야 된다. 잘한다를 설명해야 된다. 그럼 잘하고 잘하는 걸 뭐라고 할까? 이걸 착하다고 합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척척 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옳지, 올바르게 한다, 제대로 한다 이런 것은 착하다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나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고 그것을 못하고 엉터리로 하거나 또는 거짓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까지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면 우리가 그걸 악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 좀 미숙하거나 또는 생각이 좀 짧거나 또는 가끔은 이제 운이 나쁘거나 이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면 우린 그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이제 우리는 생각할수록 결과에 대한 이런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일을 왜 했어 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반감도 갖게 되고요. 원한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 그래서 나빴어?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너는 악당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결과가 우리의 의도를 많이 바꿔놓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많은 악의 뜻들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설명해놨지만 악이 뭔지는 전혀 설명을 해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도라에몽인데 창의적인 일본 국민 만화죠. 뭐 모든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네 갑자기 이름이 넘어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우리말로 우바 우리말답게 바로쓰기 우바 우리말답게 바로쓰기 우바 이걸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이 좀 거부감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라는 말은 무덤을 뜻하는 낱말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곱사등이 두 명이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중국에서 곱사등이는
하늘의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해서 굉장히 불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불길한 불행한 사람 둘이 만났으니 얼마나 더 불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라는 이 낱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덤, 죽음 또는 하늘의 재앙 이렇게도 이해가 됐고, 조금 더 나가면 이 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닫힌 무덤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닫혀인, 갇힌 이런 어떤 건축물을 뜻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마음심을 써가지고 결국은 마음에 갇혀 있음, 갇힌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우리에겐 지옥이 되는 거죠. 그 갇힌 마음 속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지옥과 같은 이것을 우리는 악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낱말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악이 선과 짝해 쓰일 때는 악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지만 좋아한다라는 거와 이제 비교할 때는 오라고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키는지 저걸 가리키는지 애매는 억울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리키는지 선과 관련된 걸 가리키는지 호와 관련된 걸 가리키는지 어떤 쪽 대상인지 이게 애매할 때 이때 우리는 도대체 이 낱말의 뜻을 처음부터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악과 관련된 낱말 가운데 우리말에 가장 선과 반대되는 그런 낱말 뜻으로만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몹쓰다라는 낱말입니다. 몹쓸이라고 관용사로만 있습니다. 몹쓸이라는 명사가는 없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동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반쪽 낱말이 돼버렸어요. 동사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낱말 구실을 하게 되는데 나쁘다, 싫다, 밉다, 더럽다, 추하다, 못생기다 이게 쭉 우리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추하다는 한자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무엇인가 잘못한다, 오점을 남겼다, 흠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악의 뜻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악의 문제에서 실제 악의 뜻은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고 맨 위에 있는 몹쓸이라는 낱말이 바로 악의 뜻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학자들은 하나의 낱말로 모든 것을 싸잡아서 포괄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념을 모두 잡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두 잡는 것, 이 전체를 모두 잡아서 이것을 우리는 악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잃어버린 옛날 낱말이 있습니다. 못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디귿이 붙어 있습니다. 못이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예를 들어 모름 할 때 이 모름도 원래는 못암입니다. 못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또는 않다 또는 없다 이런 부정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쓰리니까 기본적으로 몹쓰다 쓸 수가 없다 이런 뜻이군요.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찾아보면 고어에서는 둔한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둔한말, 무딘 칼.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는, 또 아무리 쓰려고 해도 썰리지 않는 칼. 사람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시키면 뭐든지 언제나 망가뜨리는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몹쓸이라고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 몹쓸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떤 모자람 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걸 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쓸모가
쓸 데가 없어서 못 쓰게 된 것을 가리키는 낱말이다. 이게 왜 악이 됐을까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박경희 선생의 토지에 나오는 몹쓸 놈 조중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몹쓸 놈이라는 그 말에서 제가 몹쓸이라는 것은 조중구와 같은 악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그럼 요것을 우리말로 가져다 써가지고 박경희 선생님 우리말 천재잖아요. 요걸 가지고 악을 가름할 수 있는 우리말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어원도 찾아보고. 그럼 이제 못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몹이라고 비읍이 붙었으니까 이제 좀 의미를 새롭게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몹이라는 그냥 한 낱말로도 제가 이제 올려드린 제 글에 보면 악을 몹이라고 이렇게 한 낱말로 바꿔 쓴 경우도 꽤 있죠. 몹. 우리 이제 몹을 이제 잉글리시로 보면 폭도란 뜻도 있습니다. 몹. 뭉쳐서 몰려다니면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집단, 이것을 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몹이라는 것은 못쓰고 못나고 모자라고 그래서 어떤 쓸모가 없는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좀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더 나쁜 쪽으로 치달아가지고 닥치는 대로 무엇인가를 부수고 무수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로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이 몹쓰리라고 쓴 이 쓰리가 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가 만든 건데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만일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 내가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은 시험을 좀 더 잘 치렀을 텐데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앞으로는 내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리.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리. 그때 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에 이것이 아직 연구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인데요. 밥을 먹으리, 학교 가리, 시험을 잘 치르리, 공부하리, 리로 끝나는 것들이 동사인가요? 명사인가요? 저는 이것을 그리스어의 중간태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태라는 형태는 뭐냐면 마음의 다짐인데 어떤 다짐이냐면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치르리 또 시험 볼 일이 있으면 또 치르리 반복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일을 계속 똑같이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조건문적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오면 그때 내가 시험을 잘 치르리 해서 잘 치렀어요. 그러면 치르리가 현실화된 거죠. 이렇게. 그냥 뭐 기말고사 또 있으면 또 치르리 이렇게 그때마다 이루어내는 것. 하지만 그 자체 이렇게 치르리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생각 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건문적으로. 하나의 생각의 틀 안에 그런 하나의 사태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됐죠. 그런 의도로 언어학적인 그런 차원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만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고 몹쓰리라는 것을 어렵겠지만 명사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면서 명사다. 동명사는 아니고 중간태 동사이지만은 실제로는 명사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몹쓰리라는 것은 계속 거듭거듭 조건만 주어지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 도둑질이 또 되고 도둑놈이 계속 도둑질을 하면 그러면 도둑질이 계속 거듭되는 거죠. 이럴 때 몹쓰리가 반복된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사건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여러분들도 웃지 마시고 이런 말놀이를 잘 이제 한번 곱씹으시면서 몹쓸이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몹쓸놈 하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몹쓸놈을 명사로 만들 때는 몹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동사로 만들면 그냥 몹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몹쓸이에 대한 뜻매김은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몹쓸이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우리에게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건 증명하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아마 순자 때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나에게 생겨난 것이 있죠. 생겨난 것들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타고난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것들, 씨앗들, 내가 갈고 닦아 나가는 것,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듭거듭 발현되는 것들, 발달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길러낼 수 있는 것들, 교육을 통해서든 키워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생겨난 나의 몸,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꾸 내가 키워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내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차원이 두 개의 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차원은 몸과 같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본질로 주어져 있습니다. 바탕이죠. 근데 이렇게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생겨나거나 또는 그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이걸 바꾸면 내가 잃어버리면 손이 잘리거나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도 함께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능력들, 재능들 또는 나의 미래들 이런 것들은 타고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 이런 건 타고난 거죠. 여성성 타고난 거죠. 이런 것들. 여자의 몸이 없으면 여성성도 없고 남성의 몸이 없으면 남성성도 없는 것처럼 생겨난 것 자체가 있을 때 그 안에 타고난 것들이 깃들여 있어서 그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은 좋은 거다. 이해가 되셨죠? 네. 내가 고스란히 간직하고 지켜나가고 키워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나의 삶,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 없게 무수는 짓과 일, 이것이 몹쓸이다. 그러니까 몹쓸이는 무숨이라는 말과 관계 있습니다. 근데 이 무숨이란 말을 또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일단 요거는 사전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사전에 있는데 무너뜨리고 부수다를 합친 말입니다. 무너뜨리다라는 것은 집짓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집을 이렇게 짓죠. 쌓아놓은 거, 공든 탑 이런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 무느다라는 것은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것, 허물어뜨리는 것, 이것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된 것들을 구멍을 내거나 또는 그 짜임새를 모두 쪼개내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 또는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너다, 무너뜨리다입니다. 부수는 것은 바스러뜨리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드는 것이죠. 더 한 단계 진행이 됐습니다. 무너뜨리고 바수는 것. 그럼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겠죠. 이게 무숨입니다. 무숨의 단계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키고 간직하고 키워내고자 하는 고스란히 내가 간직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본질이 있다. 밑바탕이 있고 그 밑바탕을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 밑바탕을 무수는 것, 그것을 몹쓸이라고 뜻매김한다. 자, 그래서 몹쓸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쭉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썩은 동아줄 햇님 달림에 나오는 이건 호랑이가 결국 그 타고 올라가다가 끊어져서 죽죠. 그러면 호랑이에게는 몹쓸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랑이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쉈으니까 그 호랑이에게는 그것이 몹쓸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고요. 몹쓸 진, 몹쓸 일, 몹쓸 마음, 이렇게.
근데 이 몹쓸짓과 이 모든 것들은 겉짓, 일, 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무숨이라는 사건과 연결되어야 몹쓸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새로운 현상이 하나 생겨 나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주로 악을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또는 말미암아서 그곳으로부터 어디에로 이렇게 나오는 마치 인과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썩은 사과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옆에 있는 사과를 또 썩게 만들듯이 또 어떤 주머니 속에 있는 썩은 물이 그걸 이제 뚫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쭈루룩 썩은 물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좋은 것에선 좋은 것이 나쁜 것은 나쁜 것이 나온다는 이런 인과적으로 악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률 인과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악의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뭐 확률로 얘기하죠. 자, 하늘에 구름 한 점을 내가 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럼 내일 비가 올 확률은요? 이렇게 물으면 에이, 내일 안 오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을 봤다. 그러면 그 구름 한 점 때문에 내일 비가 오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떠 있으면 내일 비가 온다. 인과적으로 추론을 했습니다. 엉터리 추론인 것이죠. 잘못된 추론입니다. 악의 문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악의 문제를 제대로 해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악의 발생 원인들은 이렇게 많아가지고 단일하지가 않다. 단선적이거나 직선적이거나 코절 릴레이션처럼 아주 엄밀하게 이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주변에 중간중간에 우연한 변수들 또 행운이라든지 불운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앞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복잡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더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고 확률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말하자면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열어놔야 된다. 그럼 우리는 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그런 인과적인 방식 말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복합계 방식으로, 복잡계 방식으로, 구조의 방식으로, 짜임의 방식으로, 얼개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식으로 이렇게 유발되는 게 아니고 악은 수많은 조건들과 수많은 원인들과 이런 것들이 한데 아우러져서 일어나는 것이다. 악은 이야기처럼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도 있지만은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도 계속 곁들여지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변수가 이야기 줄거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처럼 일어남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예측이 좀 어렵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하고 예견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예측과 예견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다. 이걸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겐 숨겨진 원인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일어남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상황 의존적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이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이 일어남의 얼개의 그 골갱이들을 좀 잡아놨습니다. 핵심 요소들이죠. 첫 번째는 저지레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저지레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사전에 나오긴 합니다. 발견한 거죠, 제가 저지레라는 낱말을. 자, 고이 간직되어 있어야 하는 어떤 것. 우리가 이제 졌다,
찢다 이런 말입니다. 고스란히 곱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찢고 막 휘저어가지고 그것을 못 쓰게 만드는 행위. 그래서 결국은 전체가 망가지는 거. 망가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칼이 뚝 부러지는 거죠. 근데 칼이 부러진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보셔야 됩니다. 망하다 할 때 망이라는 게 칼이 부러진다는 뜻인데 하필 전쟁터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목숨이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안 나가요. 그럼 내가 죽은 목숨이잖아요. 이게 망한 거죠. 자, 저지레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요소를 잃어버리거나 망가졌거나 해가지고 아이고 난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런 저지레, 이것을 저지르는 거.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꿈을 꾸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꿈을 꾸다처럼 반복된 거죠. 그 저지레를 저지른다. 첫 번째는 이 저지레를 저질렀는데 이 저지른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제가 결과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무숨이 있는데요. 무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가뜨려 가지고 망가진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해 보죠. 칼이 부러졌는데 상대방 칼도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손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내 총도 고장 났는데 적군 총도 고장 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먹으로 싸워야 되겠죠.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진 않았네요. 또 그래서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가 늘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불운한 가운데서도 행운이 요행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무수는 상황, 무수워지는 것을 내가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도 아주 중요하다. 단계별로 이렇게 당하다라는 말이 이 당자라는 것은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너는 맞아도 싸. 이게 당하다입니다. 당이라는 것은 그 논에 또는 밭에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맞아도 싸. 맞아도 싸다는 말의 의미는 10대 맞아도 싸다 그러면은 더 맞아야 된다는 뜻이죠. 싸니까. 더 맞아야 이제 가격이 맞는 거니까 이렇게 당하다라는 것은 그만한 어떤 것을 내가 입었다. 근데 그것을 부당하게 입었을 수도 있고 정당하게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더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좀 여기서 일단 끊고 워낙 이 몹쓸이라는 낱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잠깐 끊을 테니까 깊이 몹쓸다 또 몹씀 또는 몹쓸놈 이런 말들에 좀 의존하셔서 몹쓸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받아들이시면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1부를 마치겠습니다.